안녕하세요. 시원한 가을이 다가왔네요. 이럴 때면 여기 사연 채널을 들으며 산책하면 아주 꿀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죠. 많고 많은 이야기를 매일 듣던 편이었는데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거듭하다 다른 주인공들처럼 응원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제가 받았던 힐링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보내드리게 되었네요. 전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참 많이 했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고 어떤 전개와 결말이 있었는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키워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라났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아버지의 사업은 번창했었지만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지께서 금방 퇴했습니다. 저와 엄마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회사를 체결해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키우셨던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보조제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했었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지내느라 연애를 거의 해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제법 늘어난 노처녀가 되어 있었어요.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서인지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금방 오더군요. 엄마는 너무 열심히 살아봤자 건강이 약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시며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길 바라셨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워라밸을 지키며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나의 나이가 30 중반이 되자 인연이 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크게 사업을 하는 오너였던 분이었는데 회사 대표님과 자매 결혼을 하게 되어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원들이 다 앞에서도 저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며 자신과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심을 주는 남자가 처음이었기에 저도 마음을 쉽게 열었습니다. 인매도 좋으면서 능력까지 있는 남자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반 동안 20대 못지않는 뜨거운 강렬한 사랑을 했고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남편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며 허락을 하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탐탁치 않게 보셨습니다. 내 아들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한 회사의 수장이긴 하지만 아가씨처럼 평범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것이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머님의 말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제가 후찬 씨에게 부족한 점을 잘 알지만 저희 집안이 뒤떨어지진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회사를 2개나 운영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중에 호찬 씨에게 충분한 도움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유정어, 그게 진짜로 맞아요. 네, 너는 부잣집 딸이었어. 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한 반전이네. 회사 2개로 운영하셨다면 재산도 엄청날 거 아니야. 나는 호찬 씨와 결혼하고 싶어서 시어머니께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 하더라. 남편도 생각지도 못한 나의 반전에 크게 놀랐고 사실 내게 소유물이 없고 평범하다면 결혼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 나이도 많고 내세울 게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허락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수월하고요. 깔끔한 결혼식을 올린 뒤에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장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회사에서 매일같이 야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그의 내조에만 신경을 썼어요. 매일 저녁 시간이 되면 야근을 하는 남편을 위해 3층 도시락을 싸서 찾아갔습니다. 여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건강이 최고야. 친정 아빠가 당신처럼 일만 하다가 병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살아가며 일하라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쉬엄쉬엄 하고 있어서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매번 이렇게 날 챙겨주는데 건강하지 않아고 배워겠어 어찌 되었든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회사 매출을 20% 올리며 성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이 있는 한편에 우리 부부에겐 성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별을 딴다고 하잖아요. 바쁜 남편은 매번 피곤함에 시달리며 일을 해서 이제 일 풀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업무를 줄이고 아이를 가지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자고 제안해봤는데도 아직도 할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아이 낳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어요. 해가 지나 결혼 2년차가 된 지금도 남편은 사업 욕심만 더해져서 나와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봐도 가정적인 남편으로 변할 기미는 없었어요. 열정이 강한 사람이어서 제가 바꾸려고 한다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거의 손을 놓고 내조에만 신경 쓰며 지냈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투자자들도 늘어나 근사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큰 건물 하나에 자신의 회사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늘리고 있었죠.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는 시간이 더딘 것을 깨달았는지 저에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50억 정도라고 해. 그러며 말했어요.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0억 원만 하시는 말이에요? 지금이 물이 들어오는 때니까 노를 져사야 할 때이면 사업을 확장해서 잘 되면 나중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20억 원이나 적은 돈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주려면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더구나 아빠 회사는 엄마가 가지고 계시니까 의논도 해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해서 저랑 함께 장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무래도 20억이라는 큰 돈을 남편에게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힘들게 벗은 돈을 쉽게 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엄마의 노후를 위해 그 돈은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남편이 다시 투자를 몰아왔을 때 딱 잘라서 안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하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장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리고 엄마도 아직 젊으신데 노후 자금으로 여유롭게 쓰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뭐 이렇게 쉽게 거절하는 거야? 너와 당신이 잘 될 일인데 꼭 남처럼 말한다. 누가 보면 내가 돈에 환장해서 이러는 줄 알겠어. 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살려고 이러는 건데 실망이다. 실망한 남편은 저를 피해 작은 방으로 건너갔고 잠자리에도 제 곁으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화가 날 만큼 했다고 이해하고 잠시 내버려 두기로 했죠. 그러나 그의 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한 게 돈 때문이 아니라며 나한테 돈을 바라는 일 따위는 없을 거야? 거라며 그랬지? 그런데 상황은 계속 달라지잖아. 내 회사가 성장세를 타고 있는데 정체시키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당신한테 손을 내민 거고. 어쨌든 나는 아직도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도 엄마, 돈은 나중에 우리 애들이 자랄 때 쓸 거야. 당신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몇 날 며칠을 계속 투자해달라며 신경을 자꾸 긁어댔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아, 더럽게 이기적이네. 그래, 너 잘났다. 그 돈 꽁꽁 싸면서 황천길 갈 때 머리에 이고 다녀라.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으니까 저리 가라. 더럽고 치사해서 니도 안 받을라니까? 돈 좀 있는 집안일에서 기다렸는데 돈 쓸 줄로를 모르는 돌대 가렸네. 저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악을 쓰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즉슨 나랑 결혼한 게 우리 아버지 유산 때문인 걸로 들린다. 당신, 내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난 거 아니었어. 내가 미쳤냐?
그 정도 개선도 안 하고 너 같은 노처녀랑 결혼했겠냐? 돈이 없는 여자면 젊고 예쁜 애들 중에 하나 골라서 결혼했겠지. 이제 보니까 당신 자존심이 조금 심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긴 해. 난 진짜로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고 접근했다고 생각해요. 순진한 것이거나 멍청한 것이거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여자들은 착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진심이면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돈을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 어떻게 참았어요? 나쁜 자식이라 생각되는데 저는 배신감에 휩싸여 머리가 어지럽도록 어지러워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의 시큼한 속내를 알게 되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각 방을 쓰며 며칠 동안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그러자 서로에게 정이 떨어져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살기보다는 예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100번 낫다고 판단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이는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고 각자의 재산을 챙겨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끝까지 계산적인 행동을 일삼았어요. 돈이 없어서 아쉬운 것도 없고 남편 돈을 받고 싶지 않아서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후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과 이혼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웃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시간 안녕. 밥 먹었어? 희정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단다.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 병원에 입원했단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대장암이라고 하는구나. 3기라고 해서 수술도 받아야 하고 입원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듣게 돼 미안하다, 희정아.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자 저는 법원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 그런 거야?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여보, 엄마가 암에 걸린다고 하세요. 대장암 3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요? 장모님이 암에 걸렸대요. 희정아, 일단 병원에 가야 해. 어서 일어나세요. 이분은 저를 부축하고 엎드려진 걸 보고 놀라 계시는 듯해요. 차에 앉아주었던 나는 가속을 해서 엄마가 있는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환자복을 입은 엄마를 보게 되었고 나는 오열하며 엄마를 향해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암이라니, 그동안 몸 관리 잘해왔잖아.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어. 많이 놀랐구나. 우리 딸 미안하다네. 아빠도 아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나마저 그렇게 되면? 희정이, 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엄마는 아픈 것보다 내가 걱정이야. 그러자 남편이 엄마의 손을 잡아주며 말입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모님은 반드시 쾌차하실 겁니다. 그리고 희정이는 무슨 일 있어도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신서방이 이렇게 믿음직한 말을 해주니 힘이 나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엄마와 걱정의 대화를 나누고 링거를 맞으시며 깊은 잠에 빠지셨고 저와 남편은 잠시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신, 아까 무슨 말인가요?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우리 이혼하려고 법원까지 간 거요?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아, 죄송해요. 어리석었어요. 생각해보니 당신의 말이 모두 맞았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지요. 마치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가요. 그런 걸 보면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아, 용서해 주세요. 나는 회사 일을 내려놓고 장모님을 돌보러 가겠어요.
언제나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희정아, 진심으로 반성하겠어요. 상처 준 말들을 모두 잊어주세요. 이제는 우리보다 장모님을 먼저 생각해요. 완전히 나으시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요. 그래, 고마워. 지난 일은 모두 잊자. 또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내가 당신과 이혼하려고 법정에 갔을 때 많이 후회했었거든. 아마도 부부는 의심의 두려움을 공유하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말야. 이제 우리 사이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야. 사랑해, 여보.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혼 서류를 찍고 친정엄마가 대장암으로부터 빨리 낫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말한 대로 회사 업무를 뒤로 하고 매일 병원에 나와 엄마 곁에서 돌을 되주었어. 그 스스로도 아팠고. 지친 엄마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려고 손을 꼭 잡고 하루 종일 앉아있기도 했답니다. 엄마는 아들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남편이 아들 노릇을 해줘서 매우 든든하다며 병이 곧 나을 것 같다우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난 그이가 제 자리를 비우고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오실 때도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얼굴과 손 그리고 발을 깨끗이 닦아주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이제야 진짜 내 남자다운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괜히 이혼했다가 후회할 뻔했다고 되새김질을 했었죠. 여보, 회사를 너무 오래 빼앗는 거 아니야? 그 회사는 문제야. 나에게는 나의 장모님은 훨씬 더 중요해. 우리는 사이도 자식이지만 제대로 된 예의를 지켜야 해. 나는 괜찮으니까 장모님 걱정만 하자. 고마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안심스러운지 모르겠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감동받은 것 같아. 배고플 텐데 먼저 밥 먹고 오고. 나는 입맛이 없어서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 당신이 완치되면 그때 한 가지 부탁해 볼 거야. 응, 무엇부터? 나의 회사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일. 그래, 나는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 돈을 많이 벌어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벌어야 할까 고민돼. 내 욕심으로 인해 우리 사이가 갈라질 뻔했잖아. 2번 다시 그런 상황이 오길 원치 않아. 당신과 나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당신은 소원이었잖아. 큰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회사를 가지는 게 그 소원이었잖아. 당신의 능력이라면 그 정도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엄마가 나아진다면 잘 알려줄게. 그렇게 알아주셔서 고마워. 나중에 제대로 성공하면 우리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 정말 그러고 싶어. 당신은 참 천사 같아. 여보, 몇 번을 말해도 그걸 알아줘. 사이도 자식이라고 어서 밥이나 먹고 오세요. 그리고 휴게실에서 눈도 좀 붙이고요. 제 남편은 최근 이혼을 시도했을 때와는 달리 딴판 모습을 보여주어 여러 번 감동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항암 치료를 2번 받으신 엄마는 많이 고생하시며 버텨내셨습니다. 물도 삼키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 다행히 암에 맞서 싸우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3차 항암 치료는 시간을 좀 두시면서 외출도 가능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치료의 일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숲이 우거진 공원을 찾아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한 침대에 누워 손을 잡고 함께 잤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끝까지 엄마를 위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구해왔고 자신이 직접 먹여주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너무 많이 마르셨네. 다음 화상 치료 때도 잘 버텨주세요. 신서방.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나는 자식부터 사회복지까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게다가 이 노인이 눈을 감으면 딸이 걱정을 하지 않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꼭 건강해지셔야만 해요. 나도 그래고 싶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내 나이 때문에 완치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장모님, 요즘은 매일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장모님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 약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엄마는 남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모처럼 회사에 나가셨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집에 계시고 있으니 이번까지 며칠 남았으니 회사 일을 잘하고 말해주며 주차장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는 동안 장모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알겠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겠어? 당신 덕분에 엄마가 좋아지고 있잖아. 내 속은 무슨. 장모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을. 어쨌든 1시간 간격으로 카톡으로 장모님 상태를 알려줘. 알겠어요. 진심으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따가 봐의 그이는 며칠 만에 회사를 나가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둘이 집에 남았답니다. 저는 엄마가 어느 정도 말씀도 잘하시고 잘 움직이시는 것 같다 보이네요. 남편은 사업 투자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빨리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잘해주셔서 좋아요. 그걸 말하니 너무 좋다. 희정이, 내가 시집가서는 참 잘 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즘 엄마를 대하는 것을 보면 나의 남편이 최고라고 느낀다.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희정이, 내가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학교 다닐 때도 내 친구들은 모두 착하고 예뻤었잖아. 나에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건가? 저기, 엄마. 그렇게 착하고 고운 사위한테 투자 좀 해볼래? 신서방은 그런 거 같지 않아도 능력이 좋은 사람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신서방이 회사를 조금 더 크게 늘리고 싶어 하더라고. 물론 거절해도 상관은 없어. 그 정도 투자도 못할까봐. 희정아, 엄마가 완치될 보장도 없고 언제 떠날지 몰라. 그게 현실이라고. 그런데 내가 뭐하러 많은 재산을 들고 있어야겠니? 내 아버지 유산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가 알아서 쓰도록 해라. 이 엄마는 마음을 비웃었다. 돈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은행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뭐가 그리 급하냐고 말렸습니다. 엄마. 은행 말고 우리 신서방 회사에나 가볼까요? 이따 저녁에 늦게 올 것 같다고 카톡이 와서 저녁 도시락을 싸서 가면 좋지 않을까요? 걔가 좋은 생각이네요. 장모가 사위 덕분에 편하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보다 편하지요. 그럼 같이 준비해볼까요? 엄마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 가지각색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엄마의 솜씨를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입맛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싸다 준 도시락보다 훨씬 더 훌륭한 도시락을 완성했습니다. 이윽고 저희는 도시락을 들고 택시에 올라 남편의 회사를 향했고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발 늦은 것 같았어요. 신서방,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간 모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싸준 도시락을 먹기를 바랐었는데 미리 연락을 할 걸 그랬나요? 어쨌든 한번 전화해 볼게요. 엄마가 그러자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조용히 해봐. 저기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